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재개발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심 개발의 흐름 속에 서울에서 달동네는 이제 과거의 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서울에는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달동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임장을 나온 곳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개미마을 인왕산 등산로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는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구역 내부를 들어가 보면서 주요 이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석촌 붕괴 상황 및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등 주거 환경이 무척 안 좋은 상황이라 하루빨리 재개발을 해야 하는 구역 중 한 곳입니다. 따로 화장실도 없는 집이 많아 인왕산 등산로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도시가스는 현재도 안 들어오고 그나마 전기와 상하수도는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촬영하러 온 외지인들을 제외하면 이곳을 찾는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마저도 마을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방문조차 쉽지 않은 이곳에 본격적인 정비사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홍제동구 81 일대의 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건축물 밀집촌입니다. 2006년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고 여러 개발이 추진이 있어왔지만 사업성이 낮아 계속 좌초되었습니다. 투기가 일어나면서 토지 지분이 과도하게 나뉘어서 주민들 간 갈등도 심했습니다. 당시 도시로 몰려온 이주민들이 저렴한 주거지를 찾으며 형성된 이 마을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노후화된 건축물들로 인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경사면에 위치한 주택들의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일체적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개미마을 재개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간의 의견 차이, 행정적 절차 지연,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실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종로구, 중구, 마포구, 은평구와 맞닿은 서울의 도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곳의 최대 화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5년 서대문구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5%가 도시정비사업 분야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민선 8기 출범 당시 38곳이었던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 현장은 25년 8월 기준 약 56곳까지 늘었습니다. 개미마을 일대는 과거부터 낙후된 주거지와 협소한 골목길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이번 재개발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문화와 주거가 공존하는 문화타운으로 조성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개발 상태였던 개미마을 재개발에서 해제됐던 홍제사구역 문화마을 일대 이 세 지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 재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개미마을과 문화마을, 홍제사구역을 묶어 신속통합계획을 추진하는 까닭은 이렇게 묶어 재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낮은 사업성을 만회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홍제사구역과 문화마을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이를 해소해주는 방식입니다. 인왕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 경관을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어 사업성이 매우 낮기도 합니다. 해당 용도지역의 경우 용적률 150%로 제한되어 건물을 4층까지만 건립 가능합니다. 문화촌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1960년대 후반 대한주택공사가 인왕산 서편 아래에 문화주택 단지를 조성하며 형성되었습니다. 문화촌은 단순히 문화예술인이 모여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문화주택 단지라는 건축적 특성과 1950년대에 양옥집 30여 채에 당시 문화예술인들이 살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인왕산 자락에 위치하며 개미마을과 인접해 있습니다. 홍제역 인근의 주거지역으로 주변에 고운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과거 마을 내 일부 주민들은 강제 철거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재개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된 주택과 기반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고, 서울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곳은 2024년 10월 조건부 후보지 선정을 거쳐 2025년 9월 최종 신통기획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앞으로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보완 등을 통해 재개발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며, 구릉지형 특성에 맞춘 토지 이용 계획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문화마을 사업이 이번에는 구청의 강력한 의지 속에 새 전기를 맞이한 셈입니다. 홍제동 개미마을에 갇힌 문화타운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수는 약 8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역의 면적은 약 11만 9,733.8제곱미터입니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약 1,735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고, 서울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재개발구역 지정이 그간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지정은 개미마을의 오랜 재개발 지연의 종지부를 찍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열망 속에 개미마을 일대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노후지역 인왕시장, 유진상가 일대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고, 서대문구는 지난달 홍제권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가깝고 내부순환로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주거가치와 상업적 잠재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마을 인근의 인왕산과 홍제천이 가까워 자연환경과 생활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점은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의 수요층에게 매력적인 주거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됩니다. 서대문구의 행정적 속도감과 주민 중심의 소통 구조는 서울 도심권 재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남아있지만 지금처럼 행정의 속도와 주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서울 서부권의 미래는 훨씬 밝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미마을 재개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투자자의 자금 능력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후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재개발과 관련된 제반 문제 등도 다양하게 상담하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에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